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투입니다. 진행에 도움을 주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정인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혹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나요? 크게 이제 뭐 좋은 뉴스 호재랑 악재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, 뭐 호재는 이제 백신 개발, 모더나에서 백신을 뭐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고,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. 그다음에 뭐 이미 유튜에서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뭐 한국판 뉴딜 정책 이렇게 뭐 정부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, 안 좋은 뉴스는 뭐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슈로 미중 간에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,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은 모양이고요.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뭐 셧다운을 다시 할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좀 혼재돼서 장이 좀 올랐다 내렸다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호재부터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뭐 이슈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죠. 미국의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. 그 45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모두가 유의미하게 항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당국에서도 그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험 대상자가 45명에 그쳤었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위험군 대상으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고요. 7월 27일부터 아마 거기 들어간다면 3상에 들어가서 뭐 또 추가로 3만 명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뭐 코로나 백신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,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또 백신이 그 항체가 생성이 돼도 뭐 40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없어지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좀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. 백신과 함께 경기 상황도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혹시 경기 지표는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? 네, 경기 지표는 뭐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. 지금 차트에 보시는 거는 중국 GDP 성장률인데 지난주에 나왔었죠. 그 YOY로는 그 3.2% 증가했고 QOQ로는 11.5% 증가했습니다. YOY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2.4% 정도가 이제 예상치였는데 상당히 뭐 1% 가까이 그 오버를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, QOQ로는 11.5%라서 실제로 1분기에 떨어졌던 거를 다 회복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나왔었고, 미국 경제 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6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.6%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감소됐었고요. 소매 판매도 7.5% 증가해서 예상치 5.2%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과 뭐 중국 뭐 두 중요한 경제 주체 중심으로 경제 지표 개선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 또 뭐 이미 우리 방송했지만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좀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. 그래가지고 뭐 5년간 뭐 1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뭐 일자리를 갖다 뭐 190만 개 창출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었고, 자세한 얘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긴 한 것 같은데 혹시 악재는 어떤 게 있었나요? 악재는 뭐 가장 큰 거는 뭐 미중 그 갈등이죠.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제재 법안에 특별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미중 회계협정도 또 파기를 한다고 했습니다. 회계협정이라는 거는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 회사들이 뭐 중국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, 파기를 하면 이제 미국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.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뭐 중국 공산당과 그 가족들은 뭐 미국에 체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 같은데,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도 있지만 이제 갈등 자체는 계속 됐었는데 장은 사실 계속 올랐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뭐 이렇게 꺾는 이슈는 좀 안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뉴스에 뜨기로는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확진자 추이는 어떤가요? 네, 그 하루에 6만 명 정도씩 이제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. 보신 차트는 존스 홉킨스 대학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, 우리나라는 이게 감소하는 대신 미국은 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나 뭐 뉴멕시코나 오리건주 같은 데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조치를 내놨고,
캘리포니아주는 경제활동 재가동 계획을 뒤집으면서 뭐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영업을 금지시키고 이런 이런 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뭐 또 경제가 우리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우리가 1차 팬데믹 때도 보셨듯이 그런 우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극복이 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시장에 뭐 큰 악재로 작용은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, 지금. 그리고 지난주에 글로벌리하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? 그 계속적으로 그 과도한 상승,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. 그래서 뭐 더 갈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뭐 과열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특히 보시면 뭐가 많이 올랐어요. 아마존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조정폭도 좀 크게 나타났었고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조정을 가지고 이걸 조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아쉽다기보다는 뭐 심각한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. 뭐 저 정도는 뒤에서 보셨지만 그동안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 정도 쉬었다가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보진 않고요. 저 정도 조정은 좀 뭐 상승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 정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전반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? 예, 지금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서 또 뭐 모더나에서 또 그런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. 최근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 약간 쉬었던 뭐 컨택트 관련주라고 그래야 되나요? 전통적인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그럼 다시 언택트에서 컨택트 관련주로 바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? 글쎄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뭐 일시적인 뭐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뭐 장기적으로 어떤 진행되고 있던 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러면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혹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만한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? 예, 뭐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를 보셔야죠. 뭐 우리 모두가 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급락했다, 급등하고 있습니다. 뭐 떨어지는 모양이 뭐 글로벌 경기 금융위기 때보다도 사실 훨씬 더 가파른 모양을 보였죠. 저기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기 직전에 우리 1월 달에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도 이제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2,300 뭐 이렇게 넘게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1월 달에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당시보다도 지금 경기선행지수 훨씬 낮은 상황인데 주가는 이미 우리 1월 달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, 언택트 관련주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장을 주도했고 또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취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또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OECD 경제선행지수가 우리가 1월달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을 한다면 주가는 이미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됐었거든요. 예.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예, 물론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란 뭐 유동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좀 기술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GDP 서프라이즈가 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된 날을 사실은 하루에 4.5% 정도 빠졌고 그 다음 날에도 부진했거든요. 이 상해 지수 차트 보시면 이 3,500포인트 수준이 과거에도 중요한 이제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그 지수대거든요. 이제 그런 데 도달을 하면 사실 이제 뭐 올라가다가도 조금 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또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뭐 강하다. 그래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뭐 보셨는데 마찬가지로 구리도 이제 톤당 6,500달러 수준에 가서는 또 탄력이 둔화되고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걸 보면
어떤 시장이 뭐 중요한 좀 분기점 내지 저항대에 왔기 때문에 조금 뭐 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코스피 차트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포인트입니다. 6월 고점대에 도달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뭐 2270포인트? 뭐 1월 고점대 수준이라서 지금부터는 좀 상승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탄력이 둔화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. 뭐 빠지면은 계속 올리고 뭐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나 뭐 이런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다만 조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. 혹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투데이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.